위스콘신 의대 세포생물학 교수인 브루스 립턴 박사가 The Biology of Belief, 믿음의 생리학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유전자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유전자, DNA 결정론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학계에서 그는 그렇지 않고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보는 시야, 지난주에 시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 보는 시야와 믿음이 세포의 활동성과 유전자 코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세포의 어떤 상태보다도 세포의 활동성과 유전자 코드를 아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포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이 새로운 학설이 세계 생물학계를 100년 동안 지배해온 DNA 결정론을 뒤집어버린 아주 위대한 생물학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독일에서 약 2,000명의 암 환자와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13년 동안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발병 요인이 스트레스, 고혈압, 흡연, 이런 것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인데, 그보다도 이 감정적인 요인이 6배나 더 큰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에 의하면 그 2,000명 대상으로 전화 통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 통화를 하고 조사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통화한 사람들의 그 타액, 침을 조사를 해서 코티솔 분비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관절염이나 심장병 발병 위험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진들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이제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도 더 나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감정들, 장기적인 스트레스, 뭐 단기적인 금방 스트레스 받다가 없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악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내분비계와 우리 감정, 호르몬을 주관하는 내분비계와 면역계를 의 균형이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 그것은 건강이 나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반면에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내분비계와 면역계 균형이 아주 잘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산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병을 만들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이 저절로 병이 좋아지고 병이 치유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세조때에 발행된 8이론에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는데 4등급 이하는 좋지 않은 악이라 해서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에 3등급을 얘기하기를
약만 쓰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보다도 음식의 습성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시기가 더 낫고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가 더 낫다. 최고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치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